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나 의외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자랑스러움, 자신감, 혹은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취를 알리고 싶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나 가족의 성공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도 모르게 관계의 거리를 넓히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과시나 경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 누군가로부터 받은 인정, 자녀의 성공 등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꼭 숨겨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양을 넘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는 자랑과 표현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드러냄이 관계를 해치거나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58세 남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며 사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로 그의 성공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화제가 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관계의 벽이 찾아왔습니다. A씨는 젊은 시절 작은 자본과 큰 열정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을 수십 년간 부단히 노력한 끝에 탄탄하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매출이 오를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따낼 때마다 자신이 이룬 성취의 자부심을 느꼈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음식이 차려지자마자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알아? 진짜 어려운 계약이었는데 결국 따냈어.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나 올랐다니까. 솔직히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의 목소리에는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계약을 따냈다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길어졌고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밤잠도 못 잤다니까. 근데 결국 해냈잖아. 다들 내가 대단하지 않아?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빈도가 줄어들고 대화는 점점 단답형으로 변했습니다. 응, 그렇구나. 그래, 네가 정말 수고했네. 그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알겠어. 하지만 가끔은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A씨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이룬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왜 문제였을까?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아니면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었던 걸까? 그는 밤새 고민하며 자신이 했던 대화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대화를 독점하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성취를 말하는 데만 집중했지. 그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날 이후 A씨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공유한 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요즘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는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고민과 기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단순히 자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A씨처럼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자 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나친 자랑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모두 때때로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자랑이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말이 적고 귀가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의미를 넘어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와 겸손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너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은 너의 진짜 모습을 가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통해 스스로를 더 빛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지나친 자랑은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하거나 관계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은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될 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공감과 경청,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창시절 뛰어난 성적으로 늘 주목받았던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으로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특히 어머니의 모든 기대와 자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자랑과 그에 따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며 아들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첫 번째 상장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네가 최고야. 이 말은 아들에게 뿌듯함과 함께 자신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어머니는 늘 그의 성취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해요.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머니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방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모임의 중심이 되었고 어머니는 다른 부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자랑스러움은 점점 부담으로 변해게 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지인들과 마주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네 어머니가 항상 자랑하셔. 네가 열심히 하면 너희 집안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반복될수록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기대를 다 충족해야만 하는 걸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명문대학에 입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부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입학 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강의와 과제를 따라가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성적을 잘 받아야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곧 명문대학의 높은 수준과 강도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중간고사에서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 성실하니까. 하지만 아들은 이 말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길수록 그는 더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펴고 있는 순간에도 강의 중 노트를 적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머니는 실망하시겠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내가 아니라면 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을 때 그는 늘 자신이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웃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순 없어. 그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이 사라졌고 스트레스는 그의 일상과 심리 상태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기말고사에서 또다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을 때 그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시험 결과를 보고 있던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난 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왜 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점점 더 깊어지는 스트레스와 자기 비하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대의 무게에 눌려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아들은 점차 어머니와의 대화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에서 연달아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때마다 더 강한 말로 그를 다그쳤습니다. 너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했니? 네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네 미래를 생각해 봐야지. 어머니의 말은 아들에게 충고보다는 질책으로 들렸고 그럴 때마다 그는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걸까? 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더 노력하라는 말만 하시는 거지?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말은 그의 귀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조금 힘든 시기일 뿐이에요. 그래도 워낙 성실한 아이라 금방 잘해낼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는 여전히 높은데 자신은 그 기대를 충족할 자신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는 점차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말할 때에도 그는 방 안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혼자 두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는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숨으려 했고 결국 집을 나가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을래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빈 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말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 남아있는 책상 위의 흔적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책장에 꽂힌 교과서와 노트, 시험지들이 그녀에게 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네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네 행복을 바란 게 맞았을까?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아들의 성과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자랑했던 아들의 성공담도 이제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면 네가 조금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을까? 내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나 봐.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떠난 뒤에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랐던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더 잘하라고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연락하면 네가 더 힘들어질까? 아니면 네가 나를 원망하는 게 끝나지 않을까? 그녀는 스스로의 실수를 용서하기 어려웠고 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자녀나 사랑하는 이에게 건넨 말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사랑과 기대를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한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랑과 기대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우리의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고 자녀가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자신의 기준과 성취의 틀 안에 가두는 순간 그들의 진정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를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스스로의 속도와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통해 그들을 정의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찾을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왔는가?
그 말이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가 되었는가? 아니면 기대라는 이름의 부담이 되었는가? 라고 말이죠. 자신의 삶에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이룬 것들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자랑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작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49세 여성 미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자랑과 침묵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9세의 미란 씨는 대전에서 오랜 시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그가 꿈꾸는 더 큰 성공과 경제적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젠가는 뭔가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특정 상가 건물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모아둔 모든 저축을 투자하며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가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오를까?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야? 선택 아니야? 하지만 미라는 자신의 직감과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는 투자에 대해 깊이 공부하며 경제 흐름과 지역 개발 계획을 분석한 끝에 확신을 가지고 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몇 년 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의 상가는 2배 이상의 가치를 기록했고 그는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성취는 미란 씨에게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게 앞을 내다보고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성공 이후 미란 씨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공한 투자자로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의 성취는 자주 화제가 되었고 그는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자한 상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들 그 가치를 알아주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엔 제가 옳았죠. 제가 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처음엔 친구들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니 너도 이제 성공했구나. 그러나 미란의 자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며 성공의 비결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런 투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게 다 제가 얼마나 신중했는지 덕분입니다. 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지만 그의 자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해졌고 친구들은 점차 그의 말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자신이 성공을 통해 얻은 자부심을 공유하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자랑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그 자랑이 관계 속에서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더 많은 자랑과 이야기로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란 씨는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알리는데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고 그의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늘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가 산 상가, 이제 월세만 해도 이 정도 나오더라. 이 정도 수익이면 은퇴하고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너희도 이런 투자 좀 해보지 그래? 처음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성공을 이뤘다니 부럽기도 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점점 더 자랑과 자기 과시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판단력과 성공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투자는 결국 안목이야.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겠지.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친구들에게 점차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꼈고 그와의 대화에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들 중 한 명인 은정 씨는 미란 씨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늘 자기 자랑뿐이야. 우리를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만나는 것 같아. 어느 날 은정 씨는 모임 자리에서 미란 씨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 씨, 네가 성공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 모임이 네 자랑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가끔은 우리 이야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미란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담을 나누는 거야. 너희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지만 은정 씨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미란 씨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걸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은정 씨는 그날 이후 미란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투자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과 관련 문서를 통해 미란 씨가 가진 부동산과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녀가 과연 합법적인 방식으로 모든 수익을 얻었는지 추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은정 씨는 미란 씨의 투자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란 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거래를 허위로 신고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차익을 숨기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미란 씨의 자랑이 단순히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비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정 씨는 미란 씨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 세무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미란 씨의 자랑과 태도에서 느꼈던 불쾌감이 그녀를 조사하고 신고하게 만드는 강한 동기로 작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란 씨는 자랑할 자격이 없어.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자랑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은정 씨의 신고로 인해 미란 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거래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상가는 압류되었고 그녀는 과태료와 벌금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세무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거래 기록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과 혼란 속에서 이를 부인하려고 했지만 점차 그녀의 불법적인 거래 방식이 명확히 밝혀지자 더 이상 항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선택했던 잘못된 방법들과 이를 감추기 위해 썼던 편법들이 결국 자신을 지금의 자리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세무당국의 압류 통보를 받던 날 차가운 종이 한 장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동산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상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에 붙여졌고 남은 자산은 과태료와 추가 세금으로 인해 빚더미로 변했습니다. 미란 씨는 이제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사라졌음을 절감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은 자산의 손실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자랑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자랑과 과시가 결국 자신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고 그녀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 더 침묵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었고 경제적인 몰락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자랑이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자랑과 표현은 때로 관계를 빛나게도 때로는 어둡게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 말은 우리의 성취와 능력이 단순히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자랑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는 오히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스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지만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성취를 조용히 즐기고 그것을 통해 관계를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겸손은 관계를 깊고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중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성취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랑이라는 이름 아래 관계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자랑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자랑과 겸손의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과 성취는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빛나며 그것은 결국 더 나은 관계와 삶의 질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